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1월 4일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게 돼서 참 즐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토크쇼입니다. 피부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피부 질환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잘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질문 하시면 제가 잘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년퇴임 한 후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피부 주치의가 드리기 위해서 B.O.D 방송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날 뵙겠다고 해놓고 지난 3주 동안 결석을 했습니다. 여기 오영도 님이 학회 잘 다녀오셨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학회가 아니고 세계 피부과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피부과 연맹, 그 단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의 세계 피부과 학회들의 연맹입니다. 그 단체인데 전 세계 약 100개국이 넘는 한 103개국에서 피부과 학회가 한 날에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피부과 학회가 있는데 약 215개 이상의 학회가 참여하고, 그 학회에 속해져 있는 전 세계 피부과 의사 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1만 5천 명 정도의 피부과 의사가 참여하는 그 세계 피부과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LDS라고 하는데, I는 인터내셔널, L은 리그, 우리가 무슨 리그, 무슨 야구 할 때도 뭐 코리안 리그가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내셔널 리그, 그 다음에 D는 더마톨로지컬, 피부과, 그 다음에 societies, 그러니까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학회의 전 세계적인 리그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제가 아시아 지역에 2명의 이사가 있는데, 일본 교수 한 분하고 한국에 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사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지역, 미국 지역,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해가지고 19명의 이사가 그 ILDS, 세계 피부과 연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투표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투표로 선출이 됐는데, 그때 투표할 때 중국 교수와 이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35표가 받고 중국 교수가 120 몇 표가 받아서 근소한 차로 제가 이사에 선임이 됐고요. 이사 임기는 8년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이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 세계 피부과 연맹은 뭐 하는 학회냐? 전 세계의 인류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공부하고 정책을 피는 그런 단체입니다. 1년에 2번씩 런던에 본부가 있는데, 이 단체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진 않고 전 세계 인류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1년에 2번 런던에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 참석하느라고 3주간 이 정진호 토크쇼를 못하게 됐고요. 또 아프리카에도 이 아프리카 의사를 교육하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있는데
그래서 킬로만자로 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도 제가 작년에 한번 다녀왔고요. 4년에 한 번씩 세계 피부과 학회라는 학회를 해서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모여서 우리 인류의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피부과 학회가 개최됐었는데 그때 제가 학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기억이 있고요.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를 했고 4년 올림픽처럼 4년마다 하기 때문에 4년 후에는 멕시코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병원은 정년 퇴직했지만 이런 국제 활동에도 참여하고 또 비욘디에도 하고 또 제가 창업한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 있고 즐겁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짧은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강의는 식욕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가 자외선을 받으면 식욕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을 햇빛을 많이 받으면 식욕이 많이 먹게 된다 하는 논문을 최근에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외선이 식욕을 증가시키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발견은 새로운 발견이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처음 자외선이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좋은 논문을 썼는데 사실 이런 대단한 발견은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만호 인력을 이제 발견할 때 뭘 보고 이게 왜 그러지 의문을 가졌죠. 그거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뉴턴이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지지? 그런 거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게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외선이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생쥐 실험을 많이 했어요. 생쥐한테 자외선을 꾸준히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을 1주, 3주, 5주에서 꾸준히 조사해서 다른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외선을 계속 조사를 했는데 자외선을 받은 생쥐가 자외선을 받지 않은 생쥐보다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뉴턴과 같이 왜 사과가 떨어지지? 와 같은 질문을 한 거죠. 왜 자외선을 받은 생쥐가 식욕이 증가해서 이렇게 사료를 많이 먹지? 그런 질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식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에서 이미 식욕을 조절하는 기전, 어떻게 우리 식욕이 조절되는지 잘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해 보면 세 가지 물질이 우리 식욕을 조절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물질인데 렙틴이라는 물질입니다. 렙틴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피부에서 만들어져요. 피부 중에서도 표피, 진피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에 있는 지방세포가 만듭니다. 그래서 지방세포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쪄서 점점 비만인 경우에는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세포가 점점 지방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내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 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피하 지방세포가 렙틴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렙틴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비만한 사람에서는 그 피하 지방세포가 렙틴을 많이 만들어서 식욕을 억제해서 이제 그만 먹어라. 그만 먹는 게 우리 건강에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살이 찌면 찔수록 피하 지방에서 렙틴을 많이 만듭니다. 그럼 렙틴이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외선을 받으면 피하 지방에서 렙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 식욕이 억제될 텐데 자외선이 렙틴의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식욕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식욕을 조절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아시죠? 당뇨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당뇨병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이 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췌장이라는 데서 인슐린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면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구나.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되겠네. 배가 부르네. 그러면 식욕을 억제해야 되겠죠. 그 작용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렙틴이나 인슐린이나 많이 만들어지면 그게 혈중으로 나와서 혈중을 통해서 뇌에 작용을 해서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물질이 있어요. GLP-1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게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는 그 풀 네임의 약자입니다. GLP-1. 이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위장관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센싱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GLP-1은 위장관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포만감이 있고 위벽이 늘어나고 하면은 GLP-1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식욕을 억제하게 됩니다. 요즘에 비만 치료제로 많이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위고비라는 거, 위고비라는 주사제가 있고, 그 전에 나왔던 게 삭센다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GLP-1이라는 물질이 이게 이제 결합하는 수용체를 자극하는 그런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GLP-1을 많이 자극을 하면은 식욕을 억제해서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으면 되고, 삭센다는 매일 주사를 맞으면 식욕을 억제해서 이제 비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비만을 치료하면 여러 대사성 질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렙틴하고 인슐린하고 GLP-1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고요. 렙틴은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피하 지방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인슐린은 우리가 밥 먹고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GLP-1은 위장관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서 위장관에서 그걸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네 하면 GLP-1을 만들어서 식욕을 억제시키게 되고요. 또 혈당이 올라가고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인슐린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서 뇌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또 피하 지방에서 지방이 많이 쌓이면은 렙틴을 많이 만들어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왜 자외선을 받으면은 식욕이 증가할까? 분명히 이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럴 거야 하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생쥐한테 자외선을 조사한 후에 생쥐의 피하 지방에서 렙틴이 얼마나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외선이 렙틴의 합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에서도 자외선을 조사하면 자외선이 렙틴의 합성을 감소시켜 가지고 식욕을 증가시킨다 하는 사실을 우리 실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피하 지방에서 렙틴 합성이 억제되고, 렙틴이라는 게 식욕을 억제하는 건데 그것이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식욕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댓글도 많이 주시고 또 좋은 질문 해주시는 분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이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정년을 기념하면서 쓴 책입니다. 나의 뇌를 지켜주는 건강한 피부라는 책인데, 이 책에 오늘 자외선이 식욕을 조절한다, 자외선이 식욕을 증가시킨다 하는 내용을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외선이 식욕을 증가시킨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야외 활동 후에, 햇빛을 많이 쬐는 야외 활동 후에 밥맛이 좋아지잖아요. 운동한 후에 이제 실내에서 운동하면 밥맛은 좋아지지만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또는 야외에서 밥을 먹거나 해수욕장 또 풀장에서 밥을 먹을 때 식욕이 좋은 이유는 자외선 렙틴을 억제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고 그걸 논문으로 제출했고요. 또 자외선이라는 게 이제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외선이 식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제 많이 먹지 않고 식욕을 이제 참아내고 운동을 많이 하고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자외선을 받으면 렙틴이 감소해서 식욕을 증가시키니까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 인지 기능을 좋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할 수 있는 뇌 보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도파민 호르몬을 피부에서 많이 만들게 해서 해마에서 신경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을 해친다고 말씀드려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자외선의 그런 나쁜 효과를 예방하기 때문에 뇌 보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제가 만든 바이오 벤처 회사에서 만든 선스크린 2개를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자외선 차단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 자외선 차단제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사실,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렙틴을 감소시켜서 밥을 많이 먹게 된다, 식욕이 증가한다 하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디 재미있으신가요? 네.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 피부과 학회에서도 꽤 인정을 받고 재미있게 느껴져서 그 세계 광생물 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광선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는 학회의 연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발표도 했고요. 또 이거를 이제 논문을 내니까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 기사를 내고 했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질문이나 댓글이 달렸군요. 그 해피라이프 분이 제 선크림 잘 쓰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선크림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착용감도 좋고 또 염증도 억제하는 성분도 있고, 또 제가 자외선이 굉장히 우리 피부에도 나쁘지만 뇌에도 나쁘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쓰고 있겠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푼수공주님이 자외선이 식욕을 증가시키면 절어서는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골 감소증이 있으면 햇빛 충분히 받으면서 걷는 게 좋겠죠. 선크림은 잘 바르면서요. 네. 골 감소증, 골 다공증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스크린을 많이 발라라. 왜냐하면 자외선이 피부도 노화시키고 피부암도 유발하고 머리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어떡하냐, 자외선을 받아야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지고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이 오지 않는데 그러면 자외선을 철저히 받으면 골다공증이 와서 뼈가 부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받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WHO, 세계보건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UN 산하기구이잖아요. UN 산하기구면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UN 기구인데 거기서 자외선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피부암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철저히 차단을 하라고 하면서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은 보충제 형태로 보충해라. 자외선을 받아서 비타민 D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보충제 형태로 보충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전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루에 일주일에 2-3번 알약 형태로 비타민 D를 보충을 하고 있고요. 자외선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스컴에 보면은 이제 특히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정형외과는 이제 뼈를 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이니까 골다공증을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를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 D는 보충제 형태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롱나무님이 오늘 넥타이 컬러 좋다고 하시는데 저도 약간 가을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오늘 하고 왔습니다. 정진호 톡쇼는 저의 상식을 슬금슬금 뒤집는 시간이라고 하고 스누아 토크림을 잘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희선 PD님, 우리 배롱나무님이 좋은 상식을 슬근슬근 뒤집다고 하시니까 좋은 코멘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책을 원하실지 스크린을 원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책을 하나 드릴까요? 네, 배롱나무님께 책을 읽으면 여기에 상식을 뒤집는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한 재미있는 지식을 써놨으니까 상식을 많이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뮤리엘 님이 선물로 책 지난번 받으셨군요. 네. 어이구, 많이 잘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세이지 님이 자외선과 식욕이라니 오늘도 새롭고 재미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에그 님이 노화 방지를 위해 자외선 차단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나이 40이 될수록 특히 눈 밑과 팔자주름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물어보셨고 눈 밑 주름이 많아진다는 의사분들의 의견도 많더라고요. 눈 밑 주름이 팔자주름에는 필러밖에는 해결책이 없을까요? 시술이 연구 분야가 아니시라고 하지만 눈 밑과 팔자주름의 현실적인 교수님의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네, 팔자주름은 이제 그거를 만드는 원인이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이 처지고 근육이 서로 접혀서 팔자주름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팔자주름이 있는 거예요. 눈 밑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것도 이제 눈 밑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지방이 쌓이는데 그것도 지방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 이제 이 근육이 늘어지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노화를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제 팔자주름에 필러를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요즘 다른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시술보다는 이 메디칼 쪽으로 그러니까 바르는 약 쪽으로 해서 피부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면 팔자주름이 좀 있더라도 크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미용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이라는 거는 잘 되면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또 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용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잘 됐다고 했는데도 본인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시술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 피부 건강 피부 루틴이라는 이게 제목인데 그런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피부를 위해서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또 음식은 어떻게 먹고 또 뭐를 바르고 하는 게 도움이 될지 그런 책을 지금 집필하기 시작했고요. 한 6개월이면 책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잘 준비할 테니까 시술은 뭐 잘 생각해서 하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코님이 여드름이 있어도 선크림이 발라줘야 될까요? 그리고 병원 진료받을 땐 선크림을 바르고 가야 될까요? 근데 여드름이 있어도 선크림을 발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드름과 여드름의 4층쯤 되는 주사라는 병의 원인에 자외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어도 자외선을 받으면 염증이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꼭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실 때는 선크림 바르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롱나무님이 위고비, 싹센다, 식욕을 건드리는 물질. 근데 체질에 따라 영구적으로 식욕을 앗아가면 어쩌죠? 그래서 위고비나 싹센다는 이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GLP-1이 우리가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이제 식욕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GLP-1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수용체랑 결합해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GLP-1 같이 큰 거를 우리 단백질을 약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GLP-1과 유사한 펩타이드, 그러니까 기량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위고비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수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으시면 되고요. 싹센다는 이제 매일 맞으면 그 식욕이 억제되죠. 그래서 식욕이 억제되니까 덜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사를 맞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주사를 맞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주사는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덜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 주사 맞았으니까 살이 빠질 거야 하고 잘못 생각하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이 주사의 효과는 전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맞아야지 맞다가
중지하면 요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생기면 다시 살이 찌고요. 위겁이나 싹센다는 이제 식욕을 이제 억제하니까 살이 쭉 빠지는데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도 같이 빠지죠. 그래서 주사를 맞더라도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은 그 근력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식욕이 빠져서 살이 쭉 빠지면 근육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생길 때는 근육은 안 늘고 다시 지방만 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로 비만을 치료하는 거는 주사가 약간 도움이 되는 거고 이 치료받는 사람의 의지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사가 식욕을 억제해서 먹는 거를 좀 덜 먹게 도와주니까 좀 편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력은 유지하는 운동은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롱나무님이 저 또 로또 2번 맞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받으셨는 모양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3번째 맞게 해드리든지 아니면 조금 이따 맞게 해드리든지 그렇게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유민선님이 아들이 등에 여드름이 있는데 뒤학개를 바르고 있는데 계속 발라도 되나요? 교수님 화장품 중에 여드름 화장품 중 어떤 걸 쓰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등에 생긴 여드름이나 얼굴에 생긴 여드름이나 여드름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여드름의 원인이 뭐죠? 첫 번째는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피지 분비가 이제 안드로젠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지는 나이에 이제 피지샘이 커져가지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여드름의 원인은 피지가 분비가 많아지면 피지가 이제 잘 배출돼야 되는데 피지가 배출되는 경로가 모낭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지샘이 항상 모낭 옆에 있고 피지샘이 만드는 피지가 나가는 통로가 모낭을 통해서 나가게 그렇게 해부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피지샘에서 피지를 많이 만들게 되면 그 피지가 모낭을 통해서 잘 배출돼야 되는데 모낭 끝이 각질에 의해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에 피지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못 나가기 때문에 모낭이 이제 점점 풍선처럼 부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처음에 부풀은 걸 면포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곪거나 터지거나 하면 이제 염증성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낭 끝이 막히는 게 이제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 원인은 여드름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드름균이 피지를 많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 원인은 이제 모낭이 터지거나 아니면 여드름균 때문에 염증이 많아지고 또 자외선을 받으면 또 염증도 더 많아지고 해서 피부에 생기는 염증이 여드름을 또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은 4가지예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 모낭 끝이 막히는 거, 여드름균이 많아지는 거,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 이게 4가지입니다. 듀아겔은 이 4가지 중에 2가지에 도움이 돼요. 하나는 여드름균을 죽입니다. 벤조일 페록사이드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지고 여드름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또 여드름 끝에 막히는 걸 좀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아겔을 바르면 되는데 듀아겔은 굉장히 자극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그 끝에만 살짝 주무시기 전에 한번 발라주는 게 좋고 얼굴에 이렇게 펴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든 화장품 중에 여드름 화장품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러블 키트라고 하는 스누 큐어 트러블 키트라는 그런 여드름용 화장품이 있는데 그 키트니까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2개에 제가 여드름 원인이 4가지라고 했잖아요. 피지 분비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화장품 원료 중에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성분을 넣고요. 그 다음에 모낭 끝이 막힌다 그랬는데 모낭 끝이 끝을 뚫어주는 그런 성분을 넣어서 스팟 제품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드름균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여드름균을 죽이는 천연 화장품 원료를 찾아서 식물 추출물 찾아 거기다 넣고요. 염증을 억제하는 식물 추출물도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 화장품 스노큐어 트러블 키트를 가지고 여드름이 있는 환자 반은 가짜 화장품을 바르게 하고 반은 제가 만든 이 트러블 키트를 발랐더니 여드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아지는 거를 임상 연구로 더블 브라인드 플라세보 컨트롤 스타디 이중 맹검 대조금 비교 임상 연구로 해서 증명을 했고요. 약과 같이 효과가 좋지만 화장품입니다. 약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드름이 심하면 물론 피부과에 가서 여드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렇지만 여드름이 있어도 화장은 해야 되고 기초 화장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트러블 키트를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민선님께 이 선크림 하나 드리면 어떨까 싶으네요. 왜냐하면 자외선이 피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는 분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커님이 예전 영상에서 스테로이드 약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알러지 비염이 올라올 때 한두 번 먹는 약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뿌리는 네이잘 스프레이에 스테로이드가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스테로이드 먹는 약이든 바르는 약이든 부작용으로 여드름이 나빠지고 또 오래 쓰면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쓰실 때는 부작용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번 먹는 걸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알러지 비염이 심할 때 드시는 건 큰 상관이 없고요. 그 네이잘 스프레이도 이제 뿌리면 전신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간 하면 여드름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영돈 님이 요즘 같은 가을날 햇빛이 좋아서 선크림 안 바르는데 발라야 할까요? 네, 발라야지요. 네. 햇빛이 좋으면 좋을수록 바르셔야죠. 흐린 날은 안 발라도 될까요? 아니죠. 발라야죠. 왜냐하면 흐리고 먹구름이 껴도 자외선 B는 먹구름에 어느 정도 이제 필터가 돼서 우리 피부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외선 A는 먹구름이 껴도 그냥 옵니다. 그래서 햇빛이 좋으면 좋을수록 바르셔야 되고 흐려도 발라야 된다. 깜깜한 밤에 발라야 될까요? 아니죠. 깜깜한 밤에는 자외선이 없으니까 안 발라도 됩니다. 뮤리엘 님이 가을에도 꼭 발라야 해요. 답변을 주신 거군요. 옛날 말에 봄볕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는 말이 있지만 가을에도 꼭 발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도 바르셔야 됩니다. 네. 왜 배만 나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아이디가 참 재밌다고 생각했던 분이군요. 최근 5일간 8kg가 찔 정도로 폭식을 했습니다. 5일간 8kg면 하루에 1.5kg가 쪘다는데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제 폭식 과식의 원인이 자외선 때문일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서워져요. 꼭 질문 답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5일에 8kg가 찐 거는 자외선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외선이 어느 정도 식욕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저렇게 찔 정도는 아니고요.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약간의 자제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있으시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지 마시고 걷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시거나 적당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살이 찌셨으니까 좀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고 체중 관리도 좀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살이 찌신다면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송희 님이 이 책을 읽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책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읽고 나서 선크림을 꼭 발라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외선이 피부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안 좋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하는 원인이죠. 그래서 피부암에는 세 가지가 이제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하나는 이제 기저세포암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상피세포암이라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악성흑색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피부암의 유발 원인입니다. 뭐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이런 데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치기 소녀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거울을 보기 싫을 정도로 얼굴 주름과 기미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얼굴 주름과 기미의 원인은 이제 자외선이죠. 교수님 말씀처럼 최대한 태양을 피하곤 하지만 직업성 특징 때문에 완벽히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에 2시간마다 덧바르시고 모자도 쓰시고 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피부과 치료도 꼭 받으면 좋아지겠습니까? 네, 얼굴 주름은 이제 뭐 주름살을 개선하는 그런 연고도 있고 또 제가 만든 화장품 W 에센스 크림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주름 개선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거를 하셔도 좋고 기미도 기미 치료 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면 다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런 마스크 같은 거 골프장에 가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햇빛이 나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귀에 걸어가지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캐디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시아볼 보면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자도 쓰시고, 양산도 쓰시고, 선글라스 알 큰 것도 하시고, 선크림 2시간마다 바르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직업 때문에 햇빛을 매일 보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힘들어서 못해.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핑계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깡통의 하루 분이 비뇨기과 선생님께서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탈모약을 먹으면 발기부전 등의 성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약을 끊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나요? 탈모 초기 진단을 받는 탈모약 먹기가 꺼려지네요. 네. 이제 리비도 감소나 아니면 성욕 감퇴 이런 발기부전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나스테라이드라는 게 이제 강력한 남성형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효소를 억제해서 강력한 남성형 호르몬을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좀 남성화를 막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책에 한 1% 정도 그런 부작용이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1%면 100명 중에 1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약을 끊으면 이제 돌아오는 거고, 안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초기 때는 이제 약을 꼭 드시고 싶으면 드셔보시다가 그런 게 느껴지면 약을 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피나스테라이드는 한번 드시면 거의 평생을 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다시 그때부터 또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코님이 기미 잡티 치료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멜라논 크림 사용하다가 아크릴프로 병행했는데 레이저 효과가 더 좋을까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대신에 자외선 차단 마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기미 치료는 바르는 약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저 치료도 뭐 좋다고 하시는 분 많은데 일단 여러 번 하셔야 되고 치료 효과가 좀 있다가도 햇빛을 다시 받거나 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레이저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더 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르는 크림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멜라논 크림도 좋고 아크릴프도 좋습니다. 한번 꾸준히 해보시고 문제는 이제 기미라는 게 자외선 때문에 생기고 또 임신 중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코님은 임신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시면서 바르는 약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외선 차단제가 좋냐, 자외선 차단 마스크가 좋냐. 저는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고 마스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계속 하실 수만 있다면 차단 마스크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마스크를 일상생활을 하실 때 항상 끼고 있기가 힘드실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충분량을 바르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프파이트 님이 저희 아이가 피지 분비로 여드름약 이소티논을 먹고 있는데 365일 매일 먹어도 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아이가 몇 살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소트레티노인 상품명이 이소트레티노인은 굉장히 좋은 여드름 약입니다. 효과가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 아까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4가지를 다 조절해 줍니다. 피지를 아예 말라버리게 하고 또 각질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낭 끝이 막히는 것도 해결해 주고 여드름균도 죽이고 또 염증도 억제해서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인데 용법대로 먹어야 됩니다. 용법은 용량이 중요해요. 용법대로 먹어야 되는데 몸무게 1kg당 0.5ml 내지 1mg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 50kg다 또는 60kg다 그러면 60kg라 그러면 0.5ml를 먹으면 30mg이잖아요. 그 다음에 1mg 먹으면 60mg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0ml 내지 60ml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3알 내지 6알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4개월 내지 5개월을 먹으면 약을 끊어도 피지 분비가 다시 많아지는 그런 재발률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약입니다. 근데 그렇게 약을 먹지 않고 하루에 1알 10ml 먹거나 많이 먹어도 20ml 먹거나 그렇게 먹다가 끊으면 다시 피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약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처방을 의사 선생님들이 안 하느냐?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부작용. 오늘 이 시간은 지금 1분뿐이 안 남아서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365일 매일 먹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권하지 않고요. 제 이름을 유튜브에서 치면 제가 이 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거와 용법 이런 거를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여드름이 많으신 건지 피지 분비가 많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도 많이 지나서 우리 오프 화이트님께 선크림 하나 남은 거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성 피부염이 있는데 선크림 괜찮을까요? 네, 자극성 피부염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있는지 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막 진물이 나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할 때는 이제 바르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피부가 이제 건조하고 좀 약간 가려운 정도만 바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받을까요? 어떻게 그만할까?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JS님, 요즘 모공이 많이 넓어졌다고 하십니다. 뾰루지 자주 짜주고 비비고 만져도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모공이 넓어졌다는 거는 이제 피지 분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크림 순한 제품 고른다고 고르는데도 피부가 예민해져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좀 따가워요. 자외선 차단제 지우는 과정에서도 예민해지는지. 네, 자외선 차단제를 그렇게 팍팍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산성 보습제를 사용하시고 또 피부가 따갑다는 거는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보습 크림을 한번 발라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만든 화장품이 되게 이제 약산성에다가 피부 장벽이 좋아지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크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순한 선크림 오늘 준비한 게 다 떨어져서 다음에 제가 JS님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 댓글 다시면 잊지 않으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4주 만에 정준호 토크쇼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이렇게 1시간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외선이 식욕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 활동 후에는 밥맛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항상 이 토크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1시간이 10분처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제 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한 50분이 적당한 것 같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